저한테 또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이제 앞서 주제거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소진이 된 것 같아 보여서 한번 이제 신비 얘기가 나오니까 앞서 전에 그 비오신 분이 토론 한번 했다고 한번 얘기했죠. 비오신 분 얘기. 네, 저는 못 들었어가지고요. 네. 네. 다시 한번 해도 되는지. 네. 난 그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십니까? 다행입니다. 여기 들었고. 그러니까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죠. 어떤? 네. 그러니까 비오신 분의 무슨 얘기를 듣고 싶죠? 네. 저도 역시 그 두 군데 나타났다고 하시는 그런 얘기가 뭐 사실 이제 사실로 받아들였다 하니 이게 도대체 이제 뭐 쇼킹한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이 현상에서 물리 법칙이라는 건 도대체 그러면 뭔가 싶은 이렇게 되면 재조명이죠. 재조명. 네, 그런 것이 갑자기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부분이라서 한번 연관된 질문인가요? 그렇죠. 네, 다른 건 좀 아까 비오신 분의 그런 어떤 사이 현상 같은 거, 뭐 염력이나 뭐 투시나 이런 모든 것들, 현재 말해서 뭐 신비적인 어떤 그런 초신경 뭐 이런 얘기했던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나, 그리고 그건 이제 더 넓혀지면 좀 아까 말했듯이 현대 물리학하고 그런 거, 물리적인 어떤 법칙관이나 그런 거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한 밥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 지금은 뭐 완전히 이제 떨어져서 따로따로 노는 세계지만 틀림없이 하나의 세계인데 다 연결돼 있을 건데 뭐 그런 얘기들이죠. 비슷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신비로운 여러 가지 현상들, 이제 성직자지만 신비로운 증거를 보여준 비오신 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를 보면 석가나 예수도 그런 걸 많이 하셨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이 설명을 뭐 누가 말씀 한번 좀 해보시죠? 뭐 한 말씀 하실래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목사님 한 말씀 혹시? 저는 배우신 거에 대한 그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들은 건데, 저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 마리아가 이 곳곳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은 그것도 촬영까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저는 정신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의 세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한 그 신앙이라든지 마리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앙이라든지, 그런 옛날에 벌써 몇백 년 전서부터 계속 마리아의 형상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말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들이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세계, 그런 현상은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오신부가 좀 강력한 그런 정신의 세계를 써가지고 뭐 누구를 구하고 안에 있지만은 바깥에 나가서 뭐 어떻게 뭐 하는 것처럼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세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딴 얘기인데, 어느 분이 세계를 많이 다니신 분이 그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지역을 여러 군데 갔는데 다 생긴 모습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 지역 사람들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마리아나 뭐 아니면 잔다크에게 나타났던 그런 성령이나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유령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그 드러날 때 그 지역 문화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소복 입고 나오고 저쪽은 꼭 신분 어떤 기독교 관계들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죽은 그런 그 귀신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영혼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은 그냥 얼씨구 나오고 또 다 믿고 또 우르르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하나 좀 아까 이제 비오신 부분 이런 얘기 나왔지만 이제 손에서 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런 거 보면 성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럼 많죠. 근데 웃긴 게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여기다 절대 박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18세기인가 9세기, 11세기에 나온 그 성화에 보통 누구누구 그 성화에 여기 이제 그 못을 박혀서 나오고 난 다음부터 모든 그 한 500건의 그 증거가 있는데 다들 여기에 예수님은 여기다 이렇게 못을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피가 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흔히 말해서 어떤 그 심리적인 현상, 믿음에 대한 믿음이 강해서 드러나는 현상, 그런 거의 증거로 얘기들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는 또 심리적인 것 같아요. 홀로그램 그 우주 그 책 보면은 그런 거 잘 나오잖아요. 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것도 다 의사가 다 조사하고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눌렀더니 뒤로 나오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싹 없어지기도 하고 뭐 해서 그 책에 나왔는데 그건 뭐 저는 그거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굉장히 강도가 높아지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좀 아까 그런 문제들이 기존 이제 과학계에 어떻게 보면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불교 쪽에 있는 그 심리학 교수인데 윤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 연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그 심리학회에 있던 그 회원들이 교수들이 조심해 조심해 항상 그냥 옆에서 그 무언의 그 압력을 그래서 그 자기가 불교 TV 나와서 꼭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다른 데 사석에서 친구들 만나면 절대 그런 얘기 일체 불교나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뭐 어느 정도 나이 든 교수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 압력이 있거든요. 그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터부시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터부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뭐 지금 심리학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모든 것들이 그 육체나 어떤 물질로부터 정신이 나왔다는 기본적인 어떤 물질주의, 환원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뇌로부터 모든 어떤 정신이 나오고 그런 것들 다 받아들이니까. 근데 좀 아까 윤회나 그런 거는 좀 그런 육체로는 설명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체는 이미 다 썩고 없어지는데 똑같은 인물이 또 막 연결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어떤 그 패러다임 자체가 자기들이 공유했던 그 학자 집단의 패러다임 자체가 위험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극구 그냥 그 터부시하고 물론 이제 겉으로는 그런 게 있냐고 그러고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되고 왜냐면 지네들끼리 이렇게 수닥수닥해서 살 수 있으니까 파워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그런 과학자 집단이라는 물질 환원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 과학자 집단의 어떤 많은 해석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그걸 봄으로써 그런 사실을 봄으로써 우리도 눈이 띄게 되고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알매 지평을 넓힐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는가. 그냥 단순히 그냥 신비주의나 이런 게 아니라 전 그냥 무슨 뭐 그 이상한 놈들이 한번 겪는 거야.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 충분히 그 학자로서 접근해야 되고 접근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쌓인 이런 그 결과들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나 많은 아인슈타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옆에 가서 다 봤습니다. 다 통제를 다 하고 염력 실험이고 뭐고 다 했는데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했던 사람조차도 가서 다 보고 별 쇼를 다 했는데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믿는데 그 믿는다는 말을 못해요. 동료들에게. 예. 아주 그 위에 있는 탑에 있는 사람 빼고는 밑에 있는 쪼그라기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학대가는 그 집단으로부터 왕따 당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그 과학자 집단이 계속 아직도 물질적 환원주의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우리 학회 같은 게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그 소금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양자역학 쪽에 그쪽으로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데서 좀 많이 벗어났을 거예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좀 아까도 우리 이제 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100년 전부터 뭐 이제 실제로 양자역학 시작했던 게 100년 정도 됐으니까 그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오긴 오는데 아직도 그 물질적인 환원주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경고하고 그러면 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이렇게 떠들기만 하고. 그러면 이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고객의 간식거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 거를, 그 기존의 물질적 환원주의에 있는 사람들 거를 치고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 갑자기 끼면 또 말이 또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자 과학적인 문제가 또 들어가서. 네. 과학적인. 근데 그 부분은요, 뭐 두 가지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옛날에 그 어떤 사람 나와서 700만 불인가 걸고 초능력 있으면 나오라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 능력 있는 사람 다 깨졌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초능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보여봐라 그러면 막 꼬리를 감춰요. 제가 이제 뭐 좀 선도 쪽에 그쪽 관심 있으니까 거기도 보면 뭐 누가 뭐 했다 그러면 좀 뭐 다들 자기 개인적인 성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게 속세. 근데 실제로 어떤 재단은 소위 말하면 종교재단이지, 그게 도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일단은 종단이 만들어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종단의 서포트를 받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 종단은 자기 종단의 세를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럼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좀 희생적으로 좀 나와서 보여주고, 근데 보여주는 게 재미없는 건 틀림없어.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보였으면 됐는데 자꾸만 보여달라니까 시달리거든. 근데 요즘은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한 번만 보여주면 돼요. 이거 TV 나와서 아까처럼 모든 소위 말하면 실험 과학자들 다 나와라. 그럼 너희들이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이제 너희가 세팅을 보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만 보여주면 이거 찍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정 문제 있으면 한 번 더 보여주면 돼요. 이 정도면 끝나거든요. 근데 전부 능력만 있다고 그러고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그리고 실제로는 중국에 있는 많은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도 전부 가짜입니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투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여준다는 하는 사람들의 99.9%는 트릭이고 진짜 능력 있는 0.1%는 아직 잘 이렇게 입증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은 게 불신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과학하는 사람들도 재현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 사람도 난 못 믿겠다. 뭐 저 사람이 있는 데서 목격했다지만 난 못 믿겠다 했을 때 못 믿겠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여주면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 믿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재현성이 안 되니까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뭐 없고 그냥 나는 맞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성령 체험 비슷해요. 본인은 체험했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착각 아니야? 아니면은 그냥 뭐 플라시보 효과 아니면 이제 이런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숟가락이나 젓가락 휘는 능력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는데. 근데 그 이제 그 숟가락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옛날에 그 누구죠? 유리겔라. 유리겔라가 와서 우리나라 일본에서 했대요. 우리나라는 잘 못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래돼 맞죠. 근데 그때 유리겔라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서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유리겔라가 그 당시 이거 할 때 일본 전역에 거의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합격이 됐대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좀 아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그 거짓말이 그 사기꾼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10,000명 중에서 단 2명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한 그 케이스가 전해주는 거는 단순히 확률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가 아닌 무슨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통로를 통해서 뭔가가 발현을 했지. 재현성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집에서 나도 했으니까 됐더라. 근데 집이 아니라 집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소에 모여서 그럼 또 한번 못 믿겠다면 또 한번 모이자. 그래가지고 뭐 랜덤하게 뽑아서 소위 말하는 PD나 이런 사람들이 조작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이런 걸 모아서 거기서 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대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보여준 케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저거 있죠. 요즘 그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도 이제 한때 했었는데 그 영혼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무당들이 하지만 사이케 미디움이라고 그러죠. 영혼 사이케 미디움. 그 사람들 뭐 리사 윌리엄스나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죽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몸짓, 말하는 스타일 다 얘기해요. 근데 그걸 확률적으로 어떻게 다 알까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정말 따져보세요. 어떻게 그 오는 사람마다 누가 와서 이렇게 그 몸짓, 웃는데 이빨 빠진 거 뭐 그리고 둘만이 하는 얘기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과연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귀신의 존재는 그거는 분명히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의 문제죠. 네? 그렇죠. 네. 우리 제 예전에 목회할 때도 그 사람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시골에 내려가서 그 귀신 걸린 사람들 이렇게 직접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뭐 시아버지하고 독특한 흉내를 뭐 며느리가 내고 여기서 또 나가더니 또 다른 친척한테 또 그런 흉내를 내고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걸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조차도 믿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성경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성경에 귀신 얘기 나오고 기적 얘기 같은 거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고 귀신 같은 거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세계에 있다는 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그거는 참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책 나오는데 딕나델이라는 그런 그 심리학자 있어요. 대학 교수인데 초심리학자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여태까지 증거들 많은 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험한 것들이 있어요. 좀 아까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마술사 렌즈인가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돈 100배만 걸어서 와전을 해봐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나도 그거는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지 뭔가 영향을 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그냥 심리적인 어떤 영향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들에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팩트로 존재하더라도 그럼 한번 다른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해보자 그러면 거기서 바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때 재현이 안 되는 소위 말하면 아무 때나 우리 과학이라는 거는 누가 논문을 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신호해보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결과가 안 나오면은 이건 사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재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현성과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그 과학에서도 물론 이제 뭐 대부분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재현이 잘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과학 한번 실험하려고 하니까 딸이가 그냥 엄청나게 과학 하는 사람들이 재현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믿는 것보다는 그냥 모른다라고 접어두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내 연구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독선적인 사람은 이제 부정을 하는 거고 독선적이 아닌 사람은 그거는 내 영역 밖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거죠. 제가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느끼기에 과학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과학에서는 과학적으로 그건 아니다. 이건 제한성도 없고 뭐 저기 하다. 그러나 그 꼭 제한성이 없다고 해서 이건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과학에 대한 굉장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과학에 잣다다 대고 할 때는 아닌 거라 설명이 안 되는 거라. 그러나 기존 과학에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느냐 봐야 못하는 게 많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못하는 게 더 많다고도 보입니다. 일부는 과학적으로 제한성하고 설명이 딱 되어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현상도 있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현재까지 나온 과학으로서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도 항상 변화할 수 있거든요. 설명할 수도 있을 수도 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왜 갑자기 많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과학에서 그 설명하는 주로 이 물질이라는 그 기본 단위에다 놓고서 전부 실험을 했더라고요. 물질이라는 데 큰 물질에 대한 그 신념을 가지고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실험이 되는데 완전 지금 아주 깊은 데로 들어가보면 물질인지 비물질인지 알 수 없는 경계까지 들어가 봐. 그걸 가지고
기존 과학하고 설명하려면 설명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보니까 물질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있고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데로 가면 이게 같이 믹사되는 퀀텀 세계에 들어간다. 퀀텀 세계에 들어간 걸 기존 과학 갖고 너무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초상현상도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요즘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과학도. 과학도 변하는 게 물질이라는 단위를 넘어서서 이 마음이라는 그 요소도 물질과 같이 취급을 해야 한다면 이쪽에서 접근하면 설명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겹쳐져 있는 거 아닌가 그 세계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가 아니고요. 과학이라는 거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과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존재하는 진리나 팩트를 현재 과학이 다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적용 가능히 할 수 있는 데까지 과학이고 그 밖에 있는 거는 이제 초과학이죠. 초과학이라고. 그리고 이제 초과학도 사실은 지금 과학 안에 있는 것도 옛날엔 초과학이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 초과학도 계속 뭔가 접근을 해보려고 끊임없이 하면서 영향을 넓혀가는 과정이고 단지 이제 과학하는 사람의 태도는 초과학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과학을 벗어나면 무조건 비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독선 아닌 과학자. 그래서 요즘에 그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과학으로 설명되는 건 설명이 명쾌하게 끝나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면 놔야지 이거는 틀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다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건 아직 미지수로 놔둬야지. 이건 과학에서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초과학이나 이제 뭐 초심리학, 초심령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구하려고 시도된 지는 벌써 몇십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처럼 측정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계속 전제를 못하고 그냥 일부에서만 연구를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다우징 방법이 빨리 좀 확산이 되면 이 측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수단이 생기면 빠른 속도로 이게 사실은 좀 과학의 틀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런 부분 있잖아요.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기준,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증명을 될 때 중요한 뭐냐면은 좀 아까 저는 관측, 측정인데 근데 측정이라는 걸 좀 이제 과연 생각해 보면은 측정이 체험의 일부분이에요. 체험에. 그런데 그 서양이 그 파르메니데스부터 쭉 내려온 게 우리 관찰에 대한 어떤 그 불신, 감각에 대한 불신이 엄청 많거든요. 서양 사람이. 물론 그래서 플라톤이 계속 살아남았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 기계적인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체험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는 세계와 개구리가 보는 세계는 같을 수가 없어요. 뱀이 보는 세계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아무리 기계를 놓고 봐도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개구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어떤 그 동물들이 있고 그들의 각각의 세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갖는 세계가 모든 세계를 그 다 규정 지을 수 있는 기준점이 과연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가령 그것을 간단히 딱 하나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딱 봤을 때 우리의 가시계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색깔도 우리 본 인간만의 특별한 색깔도 있고 그러나 많은 세계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넓은 어떤 그런 세계관 시야를 갖고 있거든요. 만생물들이. 그럼 과연 우리의 세계가 우리가 보는 세계가 과연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동물들을 다 이렇게 뼈 맞추고 우리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얼마큼 정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그 현상이 있을 때 이걸 설명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잣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측정 잣대가 객관적인 잣대를 놔야 되는데 많은 것은 측정 잣대를 놓고 요걸 이렇게 약속해서 여태까지 설명된 것도 많지만 아직까지 측정 잣대도 없고 애매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근데 그런 게 이제 또 다른 측정 잣대가 또 생겨야 되겠지 뭐.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닌가. 객관이라는 건 없다고 주관밖에 없죠.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객관화하려고 그러는 거지. 객관화하려고 하는 거지만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객관화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객관화.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개구리가 아니고 뭐 나비가 아닌 이상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눈으로 본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그거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진 모든 수단 다 주관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하되 우리 인간들끼리 그래서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짜 객관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대전제는 있습니다. 이 말이 많은 사람에게 통용될 때까지만 이게 살아있어요. 안 된다면 이것도 바꿉니다. 이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공유지 객관이 아니다. 그렇죠. 객관은 어떤 진실을 말하고 이게 제가 조금 더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어떤 거를 해나갈 때 말이죠. 자신이 수련했던 거와 아는 거를 기반으로 하고 정말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이때 그걸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초감각적 지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객관엔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초감각 지각이라는 단어를 인정하고 체험을 하면서 도달할 수 없다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상현상이라든가 초능력이다 하는 단어를 사실은 정신학회에서 잘 모르는 건 있죠. 제가 잠재능력 분과위원장이기도 하잖아요. 정신학회에서 정의된 잠재능력은 이래요. 인간에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잠재능력이죠. 이거를 남들은 못하는데 특정한 소수의 인간이 현재능력화 시키면 이거를 초능력이라고 해요. 이게 저희 정의예요. 초능력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인간은 인간이 아닌 또 다른 별종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감각적 지각은 사실은 거의 모든 걸 바로 알 수 있는 직관의 능력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맞다면 저는 전 다우종을 통해서 사실 그게 맞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고요. 그 객관적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객관적이에요. 누구나 돼요. 누구나 되면 객관적이지 뭐 객관이 별건가요? 그러니까 객관화되는 상태가 있고요. 그게 객관적인 지식을 다 안다는 거하고는 사실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객관은 있어요. 그 주관적인 어떤 의식에 의해서 평가를 자기가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다음에 감각적인 거는 철저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시력이 2.0에도 보는 건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색채에 가는 것도 다르죠. 그러나 초감각적 지각이라는 건 내가 보는 두뇌에 있는 감각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는 아미비설신을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알을 드러내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명상 같은 게 그걸 알아내는 수단인데 제가 다우징이나 또는 오링 테스트나 완력 테스트나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걸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아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이건 아주 증거예요. 이 증거의 체험을 아까 정 교수 표현하신 것처럼 이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남의 얘기입니다. 근데 체험을 하면 제가 그래서 주제를 그걸로 수맥도 찾고 땅속에 안 보이는 거, 땅속에 안 보이는 거 찾는 건 초능력일까요? 아닐까요? 초능력이죠. 남들이 모르는 풍수 같은 거를 할 때 여긴 좋다 나쁘다를 그냥 옆에 탁탁 가리면 남들이 볼 땐 초능력일 거예요. 그때 초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처럼 체험하지 않으면 아마도 그럴 걸로 끝날 겁니다. 근데 이게 껄이 아니라 정말 다 되네 하면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기에 사실 여러 사람이 체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왜냐면 꼭 어떤 사람은 체험이 일반적으로 된다면 기준이 그 기준대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연을 하든가 할 땐 일부러 그런 시범을 몇 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짜지 않은 몇 사람을 나오라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이론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증거로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보여줬을 때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체계에서 받아들여요. 아까 얘기한 그 자기 체험과 그 체험만이 아니죠. 그 체험을 해석한 자기의 수준이죠. 그렇지. 사실은 그 수준만큼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보여도 어떤 사람은 저번에 해갖고 깨달으면 확 바뀐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근데 그건 중요한 게요.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 내가 발견을 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철학적인 또는 인지상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팩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뭔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목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이게 저같이 남들이 볼 때 특별해 보이는 사람만 할 거냐? 잠재능력 분과위원장이라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잠재능 분과위원장을 맡은 이유는 아무나 다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해서 초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게 훨씬 딴 사람한테 추앙은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진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안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로서는 정직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시킬 수 있어요. 누구든. 저한테 시간만 만약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어떤 사람은 잘 안 돼서 술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따지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약간 헬렐레 시켜야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는 방법이 없는데 그거 연습을 시키면 내재된 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나새끼 일을 가르치면서 맨 처음에 첫 달에 해가면서 첫날 하고 두 번째 지나면서 하면은 이건 누구나 되겠죠? 그러면 누구나 된다고 그래요. 셋째쯤만 되면 누구나 되죠? 그럼 누구나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3명이 했는데 3명 다 되면 이게 우리만 될까요? 남들이 될까요? 해서 당연히 확산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체험해본 바로는 자기가 특별히 포기하는 사람 말고는 기본적으로 되고요. 얘를 잡고 해도 됩니다. 얘를 잡고 해도. 얘를 잡고 이거를 다 봐도 얘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걸 다 이겨냅니다. 그럼 그 능력은 초능력이에요. 이게 초능력이냐고요, 이게. 초상현상일까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남들은 초상현상이라고 정의해요. 근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일반 상식에서 볼 때 초라고 봤지, 이게 만약에 이게 완전히 이게 일반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기준대가 변할 수 있는 기준대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 가진 기준대를 놓고서 우리가 이 기준대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렇게 거기다 덧붙여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과학이라는 말을 사실은 했었고 지금 과학적이라는 방식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최고 과학자들 말이죠. 과학 기계적인 실험을 우리는 지금 과학을 과학 기계적인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기계로 측정되지 않은 거는 과학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그러하지 않은 게 어떠한 방식을 써서 가설을 세우는데 이걸 입증만 시킬 수 있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이론보다도 객관화시킬 수 있으면 더더욱 원리를 모르든 말든 이거는 과학에 앞서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누구나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증명이 무지하게 쉬워요. 근데 그 방식을 사람들이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방식을 쓰는 것 뿐이에요. 제가 가르칠 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걸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별로 관심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초능력은 배우러 다녀요. 속지. 초능력을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초능력은 특별한 데서 가르치는 줄 알고 딴 데를 다녀요. 이게 그러니까 초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초능력 같지 않은 거냐면요. 그 원격으로 떨어지는 걸 탐지시키는 게 있습니다. 원격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임 교수님 저한테 뭐 집 어떠냐고 해서 제가 맨 처음에 안 가보고 어떠니 표현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원격 탐지잖아요. 제가 안 가봤잖아요. 나중에 지식 때 가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위치만 여기네요 했지 평가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건 가보나 안 가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특별하든가 인간은 누구나 이 능력을 가졌든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특별하다면 인간이 가진 누구나 능력을 저는 쓰는 법을 아는 것 뿐인 거죠. 그죠? 그렇죠. 이거지 어떤 제가 특별히 다르게 태어났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수련으로 이어져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제가 선물을 주기만 할 사람이면 저는 예수 같은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의 강의도 보면은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너희들 모두가 특별해. 모두가 신의 아들, 딸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 거기서 믿음이란 말로 써 있지만 저는 그 믿음이라는 표현이 잘못 쓰였기 때문에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에 기초한 믿음이라고 저는 바꿔요. 그래서 사실에 기초한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재현이 가능하기 시작하다.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원격 탐지 같은 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다가 실제로 해본 사람은 어떨까요? 그 꼭지를 띄웠어요. 가능하다 해서 그거 실제로 되는 거야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볼 때 우리나라를 보는 거하고 그렇죠? 인간은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라는 거하고 있을 걸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은 특성이 어땠을까도 평가가 돼요. 공간적인 능력을 인식의 범위로 넘어서서 실제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답이 같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죠. 선생이라는 게 그거 하나 지도해 주는 것 뿐이죠. 그런데 왜냐? 워낙 빨리 답을 줘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답은. 세상에 이 초강력적 지각을 왜 무시하게 되냐면 생각하는 즉시 답을 줘요.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돼.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 대목을 합리적으로 체험 현상끼리만 만약에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련도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도 한다. 책을 외우고 뭐 하는 거. 저는 아까 정 교수님 얘기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이 세상에 정말 이미 이론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을 책으로 보고 그냥 믿었거나 적당히 받아들이거나 이러는 거지, 이걸 체험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분석을 시작을 하면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고요. 종교의 그 놀라운 그 특별한 현상들이 내가 못하긴 해봤자 이거는 하면 될 수 있는 거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가 쉽게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냥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을 잘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나중엔 일상의 체험이 특별할 수 있다는 걸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그래.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특별하다는 또는 초상현상이다, 초능력이다, 또는 초심리학이다 이런 초자를 붙이는 건 보통 인간들이 감각적인 지각으로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초상현상이라는 건 거의 다 고감각적 지각이에요. 그 고감각적 지각은 초감각적 지각에 의하면 이 점수에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감각적 지각은 눈으로 보이거나 들리기 때문에 귀신의 천사 얘기가 들리거나 천사가 보이거나 귀신이 보인 저승사자가 보이거나 이거야. 이거만 봐도 대단하잖아요. 초감각적 지각은 그걸 넘어서는 지각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보고 듣는다는 건 결국 받아들여서 우리 감각기관에서 재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아닐 확률이 무지하게 더 큰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초감각적 지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감각적 지각이 불교에서도 거의 최고라고 쓰는 이유가 고감각하고 초감각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초감각적 지각이야말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감각 이전의 알아차림. 감각 이전의 알아차림이죠. 근데 저는 그 단어를 더 바꾸고 싶어요. 감각을 사용하지 않은 알아차림. 이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감각 이전의 알아차림이라고 그러면 뭐 이전에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감각하고 아무 상관없는 알아차림. 요게 더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고감각은 우리가 감각하는 오감의 발달된 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초감각은 오감이 아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련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고감각이에요. 초감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련을 아무리 오래 해도 초감각은 말이죠. 원래부터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개재해야만 진짜인 걸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로고스 이성적인 게 거기서 들어가요. 이게 냉철함이 들어가는 이유는 늘 받고 있는데 못 들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연습이 중요하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이 이래서 중요하죠. 알아차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석가의 가장 중요한 알아차림 수련 중에 바로 그걸 네가 그걸 통해서 알아차리고 있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알아차리기 시작을 하면 세상을 보는 판단의 기준이 그 알아차림으로 보기 시작을 하죠. 왜? 감각과 고감각이 아닌 초감각적인 지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 과학에 이제 뭐 양자역학 뭐 세계 나오고 뭐 이런
물리 보통 그런 법칙의 세계 뭐 그 얘기 나오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을 얘기해 나가는데 사실 그 과학이 초강력적 지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대로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계는 과학이 그런 초강력적 지각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그거는 안 되는. 근데 아까 측정 말씀하셨는데요. 네. 과학적이라는 거를 아까 뭐 기계적 측정했는데 기계적 측정은 측정이 일뿐이고 맞아요. 그 과학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신 게 과학이 아니에요. 사회과학에서는 그 기계과학적인 거예요. 사회과학에서는 매우 좋다 대답해라 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냥 측정치를 쓰는 게 아니니까 사회과학 과학으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현상이 그냥 일어나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랜덤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랜덤 이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치면 무조건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저도 한번 사회과학에 보다 저 말 기회 주십시오. 네. 한번 갔다가 갑니다. 저 말 기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줄어드니까 점점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아무튼 이제 어쨌든 그 주제를 말씀드린 입장에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과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빠진 것이 뭐였냐면 결국 이제 비오신 분님 얘기를 했었는데 비오신 분 얘기 일화를 잠깐 이제 그 뭐랄까 다 아시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이분이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집안이 프리메이슨 집안이어가지고 바깥에 프리메이슨 그 조직원들이 있어가지고 바깥에 한 신부가 들어오면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서 무슨 이제 임징변 해가지고 신부님 들어와서 돌아가신 분한테 뭐 축도를 했다나 어쨌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주인공이 비호신부이신데 비호신부는 아무튼 어떤 원래 자기가 일단 수도원에 있다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그 프리메이슨 조직원들을 통과해서 와서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축사를 했다는 것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것과 지금 얘기 나온 것과 차이가 있는 것 하나 뭐냐면 초감각적 지각하고 이를테면은 초능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몸이 여기 있는데 저쪽으로 마음이 가가지고 어떻게 뭐 본다든지 관찰하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몸을 써가지고 옷도 입은 상태에서 사람의 밀침을 당하면서까지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럼 도대체 그 육체를 옷을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초감각적 지각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요. 초감각적 지각은 이런 걸 뜻해요. 감각을 벗어난 지각이라는 건 우주와 내가 합일이 됐을 때 그 안에 내 안에 원래 있는 그 힘을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초감각적 지각을 그래서 그거 하는 상태를 직관이라 그래요.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떠올리면 온 답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분신술을 하고 싶어요. 그럼 분신술에 답이 들어오겠죠. 그런 원리가 있다면. 그죠? 초감각적 지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이 우주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사람이 이제 이래서 제사를 지내면 그때 그 신은 올까요? 안 올까요?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니까 얘기 드릴게요. 제사 지내면 그분이 와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분이 어디 가서 환생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어떤 분은 환생 안 했으니까 근데 환생해서 딴 데 살고 있으면 우리가 불러 제사 지낸다고 오면 그분은 거기서 죽어 있을까? 혼이 와서? 아니면 그냥 살아 있을까? 다시 한번. 이미 환생객이다. 윤회를 해서 다른 사람을 태어났는데 그 소위 뭐 윤회가 안 되고 싱글로 있는 혼 같으면 그걸 못 텐데 먹으러 딴 몸에 있는데 오겠느냐. 근데 이쪽에서 불렀어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혼이 빠져서 저쪽은 잠깐 기절했다가 여기 끝나고 돌아가시면 밥 먹고 돌아가시면 그때 살아날까? 어떨 것 같아요? 진취적으로 후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환생할 수도 오신다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 신의 세계나 또 다른 상당히 다른 세계가 어떤 경우에 이제 신이나 뭘 부르는 수련을 뭘 하다 보면 동시에 여러 사람이 부르면 여러 사람이 똑같이 나타나요. 하나의 신의 똑같이 와서 측정이 되는데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어떤 영적 에너지가 여러 군데 분산해 가지고 가 있다는 것은 그건 진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된다 치고 납득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육신은 주소다가 그렇게 육신도 에너지 체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육신도 에너지 체이니까. 그리고 육신도 마음이 만드는 지금 봐봐요. 우리가 DNA RNA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DNA RNA 모두가 다 요즘에 이제 양자장까지 설명하기 좋으라고 이제 그 설명이 있으니까 인용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된다고들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인용을 내가 해볼게요. 사실 촉근이론이든 뭐든 양자장으로 들어오니까 놀랍게도 인간의 생각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수련을 잘하고 못했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아까 딴 사람 과학자 집단은 싫어하더라. 싫어하지.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자기하고 비슷해야지. 근데 자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동정이나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집단,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보통은 수련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외로워해요. 동지가 없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윤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런다. 아, 근데 윤회 얘기하는데 하면 신나갖고 막 떠드는데 자기 집단에 갔는데 거긴 싫어해. 그러면 윤회 얘기를 딱 안 해야 돼. 여긴 싫어하니까. 이걸 가려야 되잖아요. 저도 공부할 때는 집단을 가려서 얘기했어요. 이제는 이런 걸 가르쳐야 될 입장이니까 저 어디가도 가리지 않아요. 좀 봐서 아주 뭐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좀 덜 할 뿐이지, 나하고 그냥 바로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양자라는 게 이제 물리학이라 사람들 다 진짜인 줄 아는데 양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양자도 사람이 생각하고 관련되는 때는요, 인간의 본질적인 걸 탐구한 사람이래야만 양자를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보통은 생명을 해도 분자, 세포 이 정도 다루기도 바빠요. 그것도 공부 많이 한 학자만 다루는 거예요. 줄기세포 이런 거를 다뤄도 그 정도 공부해서 빼서 뭐가 배아줄기세포 뭐 관련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양자장을 건드리는 게 아무나 하면은 세상에 쉽게 그 양자장을 마음 먹고 생각으로 배열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분신술뿐만이 아니라 벽을 투과도 하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 중간에 잘못하면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선생 없을 때 벽 투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래. 들어가다 중간에 조금 생각 잘못하면 베낄까 봐. 왜냐면 그리고 저런 얘기 또 들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과학 실험 중에 사실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군함 실험 알걸?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군함이 사라졌다 나타났다고. 군함이. 그게 분신술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비오신부 거는. 그거를, 그 유명한, 에디슨 때 유명한 사람 누구죠? 테슬라. 테슬라 코일 강력하게 걸어가지고, 딱 했는데, 군함이 사라져버렸잖아요. 더 멀리 있다가 했는데, 거기 있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 사라진 사람, 병신된 사람,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건 개방돼서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에서 못한다는 얘기, 그렇게 과학 쉽게 쓰면 안 돼요. 과학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지금 여러분 설명 안 한 걸 지금 우리가 몰라요. 국비 실험에. 그래서 과학에선 이미 실험까지 된 거예요. 그게. 날라다녀. 휘웅휘웅. 공간 마음대로 공간 이동도 하고요. 이게 우리 사람이 한다고 해도 대단한데 군함이, 사람 태양 군함이 이미 있었던 일이고요. 이거 비슷한 일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런 것도 있다고. 닭과 오리를 섞어서 같이 한 챔카첸 실험 같은 것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이것도 노는 게 마음대로 못 만들어. 지가 섞이는 대로 섞여. 뭐 닭의 몸체에다 다리는 갖다 오리 물갈퀴가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겨나 해서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이미 그런 거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굉장히 뭐 외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떠나서 이미 현세의 인간이 한 실험 중에서도 몇십 년이 이미 됐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그 실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하고 있다고 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봐요. 얼마 전 신문에도 나왔던데. 그러니까 공간 이동 시키려고 뭐 실험
이거 만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동 실험의 가장 큰 과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미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재조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재조합. 이게 딱 분리를 갖다 섞는데 조금만 순서가 배열이 닿으면 딴 놈이 나오는 거예요. 불구가 되든가 종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팩시밀리로 가서 글씨가 되듯이 얘가 가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돼야 돼. 그리고 IBM에서 이 선전을 벌써 20년 전, 30년 전에 한 거 아십니까? 이걸 광고를 했었어, 광고를.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애가 미국에 있는 그 자기 그 자식한테가 커피 보내는 거 이런 게 나와. 그 기계에다 딱 놓으면 이게 나왔어요. 근데 아직 못 파는 건 재현성에서 약간 보내는 건 돼. 똑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쉽게 쓸 게 아니고요. 과학도 좀 폭넓게 과학의 컨셉이 제가 아까 그랬어요. 어떤 거를 실험을 해서 원래 가설을 100% 만족시키면 어떤 과학 이론보다 훨씬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어떤 과학자가 싫어하든 말든 그건 제대로 된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저는 그 실험을 바탕으로 하지. 왜냐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가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실용적인 편이고 증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론이 맞으면 당연히 증명이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뿌리 박지 않는 게 그게 공연불이지. 근데 놀랍게도 정말로 이루어지고요. 비오신부가 했던 것 같은 정도를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꽤 있어요. 꽤. 그 지금도 그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엄청난 기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엄청난 기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손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하시다가 중간에 뭐 하시죠? 아 그리고 나한테 좀 아니 뭐 무슨 얘기? 약간 제사를 지는데 다 오면 이 사람이 영해서 다시 살아가는 그거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이 아까 이제 양자 그 가다 본 동네 딴 걸로 옮겨갔구나. 공간 이동 때문에. 그게 더 충격적인 게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 그래서 글로 옮겨간 거고요. 양자장 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관찰자 효과서부터 이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관찰자 효과를 역으로 푸는 게 더 진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파동을 관찰하면 파동만 보이고 입자를 관찰하면 입자만 보인다든가 위치를 관찰하면 위치만 보이고 속도는 보이지 않고 속도를 관찰하면 속도만 보이고 위치는 보이지 않는 이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있다는 걸 인간은 알아요. 짱구는 입자만 관찰하고 끝나요. 똑똑이는 파동도 관찰해요. 그러고 한 번에 동시에 관찰하기 참 어렵다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양자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관찰을 굉장히 잘하고 정신력이 뛰어나서 평소의 생각을 아까 제가 생물학자가 이 줄기세포 이런 걸 할 수 있는 정도의 더 많은 염력을 동원할 수 있으니 집중력을 가지고 이해도를 가지고 인간의 본질적으로 다가가면 인간의 본질적으로 다가가서 몸을 바꾸고 건강해지는 비결 중에 왜 탈퇴한골이 이루어지냐면 수준에 맞는 만큼만 양자 단위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분자하고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수련을 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하면 바뀌는 이유는 그 제대로라는 표현이 잘못 해석하면 나쁘게 바뀌고요. 집중력도 나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우주의 원리에 맞춰서 움직이면 거기에 맞는 운행 질서에 맞춰서 자기가 수련하는 것만큼 양자장 단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느 순위를 넘어가면 자기가 연습 많이 한 그 수준 따르고 공간 이동을 잘하는 사람 또는 분신술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비오신부가 다 잘하지 않았어요. 비오신부 마지막에 사기도 당해. 아주 참 고맙죠. 다행스럽고. 그렇게 또 대단한 사람도 약간의 사기를 이용하려는 사람한테 결국 마지막엔 나와요. 수도원에서 나와요, 양반이. 근데 수도원에 있을 때, 한창 공부할 때, 그러니까 그 양반이 마지막까지 깨달았을까? 아니라고 봐요. 그래야 굉장히 많이 공부한 거야. 근데 그렇게만 했어도 이분이 예수의 기적을 추구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와 같은 상흔을 입었고 그러면서 예수의 능력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의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집중력과 이런 것들이 예수의 기적도
같이 체화돼서 일부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다는 아니에요. 분신술을 했다고 그 사람의 깨달음이 궁극에 있는 것도 아닌데 대신 그 정도의 양자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럴 때는 동시에 나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눠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할 수가 있고 둘 정도가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손오공에서 이거 하는 거 그게 다 둘 되면 셋 되고 셋 되면 100 되는 거지. 그게 뭐 별거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다 상상으로만 만들었을 게 아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떠서 날아갔다는 사람, 떠서 육하시가 터치고 갔다는 사람, 온갖 도사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거의 다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중에 상당히 여러 개는 저도 해보니까 되는 것들도 있고, 뭐, 날아다니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벌써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 축지법 같은 거 썼다는 사람 얘기 꽤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없어. 다 우리 사조가, 자기 선생도 아니야, 이제 사조가. 예를 들어 대산 선생 아시죠? 저 주역에 그 유명한 사람 있어요. 그 위에 저 양반 있죠? 대산맥은 누구더라? 잊어버렸네. 대산맥이 누구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대산맥 유명한 신분이 있어요. 그 양반은 됐거나 그분 스승은 확실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런 거 속이는 분이 아닌데 우리 스승은 이런 걸 하셨는데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단 얘기했던 그 양반 본인은 못했는데 축지법을 우리 선생은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 거는 거의 사기로 그냥 다 그러는 거. 아 단? 예. 예. 아니 그런 거 소설 같은 게 더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선도 나오는 옛날 얘기들을 모아 당대에 다 있었다는 팔장사에 대해서 그냥 한 얘기지 자기가 목적한 거는 뭐 문제 있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수련을 할 때 과학에서 재현성 있는 거 과학이다? 아니. 초감각적 지각은 철저하게 재현성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초감각적 지각이 특별할 것 같죠? 고감각이 똑같이 재현성이 있기 어려워요. 감각적인 거. 감각은 발전하는 것에 따라 다르거든요. 시력 다르듯이. 초감각적 지각은요, 생내적, 본래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자기의 선택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아무 데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도 모르며 인지가 안 돼요. 인지가.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보통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밝혀서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이거는 더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더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관찰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알아챌 수 있다. 얼마든지입니다. 재현성이 아니라 체험성 아닙니까? 아니 재현성. 남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그럼. 내가 강의할 때 쓰는데 도상? 그러니까 그 재현성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답답해요. 이걸 가지고 서양에서 어떤 사람들 보여주잖아요. 재현성 얘기 자체를 안 해. 자기가 체험하고 나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앞에서 보여줘도 돌아서면 안 믿어요. 그건 뭘까요? 사고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비근한 예로 지금 얘기한 그 방식을 가지고 이 친구가 할 줄 모르는 교수한테 그걸 해가지고 석사를 받았어요. 네덜란드에서. 나도 할 줄 몰라. 그런데 도대체 네가 어디까지 발전하는지 보고 싶다까지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학위 수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론의 철저한 재현성을 믿는 건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언제나 재현되니? 근데 이 친구의 그때 실력은 완전한 재현은 아닌데 상당히 재현되는 거였어요. 근데 상당히 재현되는 건 재현이고요. 지금은 뭐 엄청납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이 재현성은 일단 두 가지.
그리고 방법도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다음 그중에 예가 하나 나오지 오류 테스트, 완력 테스트 잘못하면 그게 초감각이에요? 네? 초감각이 아니라 초감각? 초감각. 고감각으로는 정답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초능력이든 잠재능력이든 초상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연습 안 하는 사람한테 특별해요. 근데 연습을 하면 의외로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참나찾기 같은 제목을 특별소리를 붙여놨거든요. 왜냐면 계속 끌고 가지 않고 몇 개월로 끝내려고. 그래 놓고서 끝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특별이라면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특별할까요? 왜 그러냐면 그땐 그 의미를 알아요. 지금 그 체험을 안 하고 그 의미를 안다면 제가 볼 땐 거짓말이고요. 추측만 가능하고 정말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나면 내가 모르고 있었는지 앞으로도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잠재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저절로 일상 자체가 특별함으로 이어져 있구나. 너무 특별해서 우리 특별하다고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정 교수님 사실은 체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우리 조영구 사장님이 우리 일반적인 어찌 한다는 게 사실은 인식의 차이가 없고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 표현을 하시려던 게 이제 그런 건데 우리의 일상이 생각보다 얼마나 특별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이런 초사현상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하면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실 얼마나 지극히 일상적으로 일어났는가가 나중에 증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제가 볼 때 그 냄새를 이미 맡고 오셔서 굉장히 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정말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거 사실이구나. 제한적인 게 나타나기만 하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질문에서 처음에 사실 원장님이 답변을 쓴 거 제가 한 게 사실은 저도 토론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자주 뵙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여기 와서 아무리 토론해봤자 사실 계속 관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프랙티스를 하면서 느껴야 이게 정말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지.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론도 좋지만 실제로는 한번 직접 체험을 해서 자기가 느끼는 할 것만 부분이 있고 토론으로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육조 해능 같은 경우는 뭐 금강경 그 얘기 듣고 그냥 바로 그냥 깨달은 그런 거와 같이 꼭 체험을 동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내가 평소에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천재고 아니 선생님 지금 계속 설명하신 게 전부 다 천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자기 본인 교수님이 지금 아니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설원장님의 연구는 체험을 통해서 다 천재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말만 듣고 천재가 된 사람은 여기 이건 아니죠. 이건 진짜 천재고. 체험을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만큼 글자를 몰랐지만은 궁금해왔던 게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그걸 그렇구나 하고 딱 느끼게 된 건데 궁금해하는 그것이 우리 누구든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육조해능과 같이 똑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토론도 내가 무패시천했던 것들이 여기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구나 하고 얻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부 다 예수인데 자기가 예수라고 안 하고 이제 부정을 하니까 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나는 부처가 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감히 부처까지 돼? 그러면 아니 이제 평상시 예수라고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예수라고 그냥 믿어지나요? 안 믿지. 그렇죠. 맞습니다. 전혀 예수는 뭐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는데 나는 전혀 그런 걸 발휘한 적도 없고 거리가 굉장히 먼데 네가 예수다 그러면 믿어지진 않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을 내가 믿는 거가 믿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차렸다는 거죠. 시작이. 그 사례는 어떤 사례 조금 더 어떤 경우에서 사례까지 이야기 안 해도 뭐 그거는 체험을 하시라고 그러면 그건 뭐 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통하는데 저는 표현을 본격적으로 안 했으니까 제가 체험은 그 전에 이제 설한장님이 저 학교에 오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건물을 하나 줘요, 새로. 그래서 오신 김에 좀 잠깐 말을 했더니 그쪽에 이러더니 이쪽 자리가 굉장히 아주 좋은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엘로드 이거 가지고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반응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엘로드 들고 가서 딱 이렇게 했더니 말씀하신 자리에 딱 동그랗게 찍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 이게 사실 그전까지는 전혀 그 가능하다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근데 딱 그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인체가 내가 오감으로 감각을 못할 뿐이지 그 우리 원장님 얘기한 사실은 우리가 감각이 몸은 알고 있는데 내 오감이 못 느꼈을 뿐인 거를 이게 반응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 오감이라는 게 다 눈 같으면 가시광선만 보는 거고 그 이상은 못 보잖아요. 소리도 가청 능력만 듣지.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게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건데 내가 못 느꼈는데 역시 그런 것도 내가 이 내 몸은 감지하고 있는데 내가 오감으로 못 느꼈던 거를 이 엘로드가 그 말씀하신 자리에 찍히더라고요. 제가 찍어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체험을 하셨네요. 이게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제 좀 들고 그래서 강요식으로 다시 또 제가 또 얘기하는지를 좀 오늘 뭐 기독교 얘기에서부터 이상하게 뭐 기적 얘기 그런 식의 기적은 기적이 아닌 거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한 게 기적이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다 있는 건데 그 이해하는 차원에서 기적이라고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잠재 능력으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또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감지를 못했거나 이러면 우리는 초능력이라고 하지만 근데 어떤 능력들은 고도의 훈련을 해야지만 나타나는 방법도 있는데 선생님은 훈련 없이도 굉장히 손쉽게 그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작은 훈련으로. 고도의 아까 되겠지만 제가 어떤 종교들에서는 평생을 바쳐서 해야 1세기에 한 명 또는 당대에 한 명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사실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고도의 훈련으로 한 2, 30년 해도 하기 힘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강원대학교에서 그 찾으신데 도선이 찾는 만큼 찾으신 거예요. 그렇죠. 도선이 했으면 거기가 도선 목사가 그 자리에다 했어요. 사실 그 자리 찾은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기라고 기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올라와서 또 책을 봤어요. 도안경 풍수를 딱 보니까 그 책에 딱이더라고요. 이 책을 쓰는 이유도 이 자리를 찾기 위한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딱 가서 찾아냈죠. 왕의 풍수 책의 덕을 보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작은 체험이라도 사실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만 있는 사람은 그때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굉장히 많이 읽지만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믿지는 않지만 구약 보면은 사실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유치할 수 있나 그 구약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신약까지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야 이게 뭐 인간보다도 못해 째째하고 뭐 분노하고 뭐 시기하고 전두환 같이 내 편만 저기 오고 우주 신임을 하면서 내 편만 그래서 사실 구약 보면은 정말 옛날에 이거는 정말 그 아주 씨족 사회나 부족 사회에서 쓴 거지 이게 진리라든지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신약까지도 아예 이제 좀 불신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한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끼리 얘기하면 경이스러워요.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 야 어떻게 저렇게 조금만 상식이 있어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글을 어떻게 믿을까라는 게 경이스러워요. 사실 안 믿는 사람끼리 저 사람은 다른 면에서 상식적인데 어떻게 이런 걸 믿을까? 근데 조금만 더 근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 이렇게 좀 보니까 왜 그런 걸 믿을까 보니까 성령 체험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면은 그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경험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그런 걸로 해서 뭔가
소위 말하는 믿을 수 있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빠지죠. 최 박사님도 성령 체험을 하죠. 뭐 좀 해결됐어요? 지금 계속 뭘 말하라고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마디 하고 나면 다른 분들이 한 10마디 해주시니까. 하세요. 궁금증은 해결된 거예요? 예, 그 정도는 네. 그때 그 정도 현재 어느 정도 좀 말할까 좀. 급하죠. 빨리 해보세요. 이렇게 따서 좀 그만해. 다음번에 또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다시 의제로 한번 말하시면서 귀신 얘기가 나왔는데, 귀신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환생한다 치면 귀신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환생하기 위한 그 질량 정도라고 봤을 때 귀신이 어떤 값어치로서의 어떤 질량이든 무게든지 마음속 단위로든지 간에 뭐가 있다. 요만큼이 다시 환생이 되는 것인지. 네.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귀신에 관한 얘기가 또 다른 존재잖아요. 사실은. 내가 좀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한다고 치고요 하면은 사실 이 토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건 최소한 믿음은 있어야 되고 틀리더라도 그래야 뭐가 시작이 되는 건데, 없는데 있는지 모르지만 없다고 치고요, 있다고 치고, 이거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 걸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빼빠트린 질문. 그런데 불교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불교 쪽에서 이론 갖고 그냥 설명이 쉬울 것 같아서 얘기할게요. 불교에는 생명체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개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무정물, 유정물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육도윤회하는 것만 놓고 따져도 거기는 천신서부터 아수라, 아기,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육도윤회하는 과정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는 그 존재 방식이 육도윤회한다는 건 그 존재가 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삶의 존재.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에 믿는 사람은 이걸 다 믿어야 되는데, 불교 다니면서도 또 잘 안 믿는 사람은 많은데요. 그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방대하게 인간 말고도 다른 존재 양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천문학기 1에서 거기 대답을 주기 위해서 사람 몸을 구별하는 법을 공부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몸, 이 몸 말고도 어떻게 얘기해서 태국바들이 이 인도 쪽에서 있는 그 환웅까지 해서 여기 7바디가 있는데, 7바디가 사실 우리 쪽에도 700세계 하면서 7세계를 나누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 마지막 포절바디라는 원인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빛으로 이루어졌다는. 근데 사실은 황금빛도 틀리죠. 가장 순수하고 맑은 어떤 그런 빛이 있다는 그런 빛으로, 분원적인 빛으로 근데 자기 몸을 원래 이루고서 원인체라고 번역을 하죠. 포절바디.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몸의 형태는 우리도 귀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붙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존재 형태가 그 고감각으로 바라봐도 상당히 다른 몸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를 실제 하는 거를,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준비가 안 되면요 다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육체만 내 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요. 이 육체 말고 또 다른 몸들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왜 후감 있는 광배가 있는 부처상을 조각을 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쪽 공부하게 돼서 석가처럼 깨달으면 그 광배에 있는 모습이 원인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전 몰랐어요. 그랬지만 저 폼으로 성인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제가 희망을 드리면 누구나 원래 사이즈가 그래요. 그래서 막힌 거 틀린 거 다 터져 나가면 석가상에 붙어있는 그 광배, 예수상에 붙어있는 그 광배가 다 원래 여러분 거라는 거,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토의가 안 되잖아요. 내가 봤더니 세 개인데 뭐 이렇게 하시면 토의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믿거나 말거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사실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도 사고하면서 난 생각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고민하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얘기를 딱 들었어. 그랬더니 내가 저건데 못 알아들었었구나 라가 딱 한 번에 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진짜 고민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할 때 어떤 작은 체험들 하나를 거기서 난 뭘 얻을 건가, 뭘 얻을 수 있었나 하는 사람이 얻어내지 못하면 인생에 수없이 많은 귀중한 체험이 있어도 사실은 다 남을 거고요. 여기서 수없이 많은 귀한 얘기들이 또 오가도 또 흘려들으면 남을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읽어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을 알면,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의 지각 방식은 어떤지, 이런 거가 사실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나면, 우리 거기서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 초상현상이니, 뭐 메타피직스니, 피직스니, 이 경계가 사실은 아닌데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앞에다 그런 걸 붙일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넘었으면 그런 단어가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추럴, 슈퍼내추럴. 영화의 슈퍼내추럴과의 미드 드라마 있잖아요. 제가 자주 보는 건데, 그게 저는 보면서 가끔가다 가슴 딴지 걸면서 내추럴이라고 얘기해요. 슈퍼내추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내추럴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석가가 보는 내추럴에는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나 그냥 드러나게 돼 있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는 그런 언어의 차이가 있다든가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런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저희가 서로 감안해서 들으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